측량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좀 더 나가서 이런 거를 이제 요거는 각과 거리를 구하는 측량을 기초 측량이라고 했는데요. 이런 것들은 결국 뭘 구하냐? 예, 기준점, 예, 기준점을 구하는 겁니다. 기준점. 자, 기준점. 자, 그 다음에 측판 측량, 여러분이 배웠던 1학기 때 배웠던 1배치 측량, 그게 이제 측판을 가지고 하는 측량이 되겠죠. 예. 자, 운동장에 측점들이 이렇게 있어요. 측점들이 한 점, 두 점, 세 점이 있다 라고 했을 때 측판을 여기에 이렇게 설치를, 예, 측판을 세울 수 있겠죠. 그렇게 하고 어떻게 됩니까? 색깔을 좀 바꿔서 네,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네, 요점까지의 요점 방향을 이렇게 딱, 네, 방향을 딱 잡을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축척을 이용해서 방향을 딱 잡은 다음에 축척을 이용해서 자, 여기에 도면상에 탁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그러면 실제 이 점은 도면상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이 점도 표시할 수 있죠. 자,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쪽으로 방향을 탁 맞추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측정한 다음에 축척만큼 줄여서 도면상에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지상의 세 점이 측판이라는 장비에 의해서 이렇게 축척으로 스케일 축척에 맞게 축소돼서 도면에 표시하는 방법. 이러한 것을 뭡니까? 측판 측량이라고 얘기하죠. 측판 측량. 또 하나 사진 측량도 이 부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사진 측량은 이거를 이 전체를 이러한 지상의 형태 전체를 뭘 한다고? 사진을 촬영해서 이거 사진을 촬영할 수 있죠, 그죠? 사진을 촬영해서 사진의 입체 시의 원리를 적용해서 이 점에 대한 x, y, z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이 사진 측량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세부 측량이다. 세부적인. 자, 기준점 측량과 세부 측량의 차이는 뭐냐? 결국 기준점 측량은 자, 측판 측량을 좀 더 한번 다르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다 없애볼까요? 다 없애보고 실제로 세부 측량이라고 하면 이런 거예요. 자, 여기에 지상에 건물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건물들이. 자, 이러한 건물들을 도면에 표시하는 게 세부 측량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건물들이 있을 때, 자, 측판을 여기다 대고 일단은 요 점이 지상에서의 요 점에다가 측판을 딱 해놓고 건물들을 자 그대로 옮기는 거죠. 어떻게 옮기냐? 자, 요까지의 방향, 요까지의 방향을 시전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건물에 막혀서 시즌이 안 되지만, 자, 요것을 그대로 스케일로 축소해서, 그대로 축소해서 이렇게 잡아놓는 거죠. 이렇게 축소해서. 그래서 요 선들을 이으게 되면, 요 세 개의 선을 탁 이으게 되면 여기에 있는 게 이렇게 딱 되는 거죠. 이쪽도 마찬가지로 자, 이 점에서
이 점에서 타, 이 점에서 타, 아이고, 네, 타, 이 점에서 타 이렇게 하게 되면 방향 저기를 축소해 가지고 딱 축소해 가지고 빨리 하려니까 잘 안 되네요. 축소해 가지고 축소해서 맞출 수가 있는 거죠. 축소해서 이렇게 해서 스케일로 딱 한 다음에 아까처럼 요 점을 이렇게 그리게 되면 요 세 개가 여기에 표현이 됐고 요 세 개가 여기에 표현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옮겨서 또 똑같은 방법으로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네모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요것도 이제 하면 여기에 네모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상에 있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세부 측량이라고 합니다. 세부 측량. 그 세부 측량을 칙판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사진을 이용해서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측량에서 이런 측량들이 노선 측량이라든가 하천 측량, 터널 측량, 그 다음에 지하 시설물 측량. 자, 이런 측량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응용 측량이라고 합니다. 응용 측량, 응용 측량. 그래서 말 그대로 측량인데 노선을 도로, 철도라든가 고속도로라든가 일반 국도 이러한 도로를 만들기 위한 측량, 하천 측량. 하천을 만들기 위한 측량은 아니고요. 하천에 이게 이제 하천이 이렇게 있어요. 하천이 이렇게 있으면 하천 측량은 이 하천의 단면을 측량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제일 적을 때, 여름에 가장 메말랐을 때, 이 하천의 단면, 이 부분을 얘기 들으면 이제 하천의 단면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돼서 이런 측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측량이 되면 여기에 면적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면적, 여기도 면적, 여기도 면적, 여기도 면적 이런 걸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면적을 구하면 이 면적에다가 이 길이를 곱하면 이제 최적이 되는 거죠. 즉 물의 양이 되는 거죠. 이 하천에서 이 구간에서 이 구간까지의 물의 양을 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왜 산정하냐? 이 하천이 허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을 사전에 결정을 해 놓으면 홍수라든가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이제 그 물의 양을 실시간으로 이제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있죠. 측정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 사전에 결정해 놓은 요 구간에서 여기까지의 물의 양이 100이라고 했는데 비가 많이 와가지고 측정을 해보니까 99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밑에서 어떤 댐이 있을 때 이 댐의 수문을 열어야 되겠죠. 왜? 수문을 안 열으면 99에서 100일로 해서 넘치니까, 즉 피해가 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물을 관리하기 위한 그러한 측량이 하천 측량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터널은 이제 터널을 만들기 위해서 터널도 이제 단면이 있죠. 단면. 터널도 땅을 파 들어가면서 이 단면, 그렇죠? 실제 어떠한 터널에서 KTX가 지나갈 때 KTX에 그 부피가 있는데 그 부피보다 크게 계획된 거 있겠죠, 그죠? 그 계획된 단면으로 터널이 구착이 되는지 또는 반듯하게 파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반듯하게 파 들어가는지를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
터널 측량이 이용이 되고요. 지하 시설물은 지상에서는 이제 눈에 보이니까 쉽게 알 수 있는데 지하는 눈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그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지하 시설물의 위치를 결정하기 위한 측량이 지하 시설물 측량이에요. 사진 측량은 세부 측량에도 들어가지만 세부 측량 사진 측량은 세부 측량에 들어가죠. 여기서 GPS 측량은 기준점 측량에도 들어가지만 세부 측량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천후에 전천후 GPS 측량은 세부 측량에도 다 됩니다. 여러분이 내비게이션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GPS를 내비게이션은 내가 차를 타고 돌아다니는 어느 위치도 다 표시가 되죠. 그래서 이러한 기준점들도 여기에 이제 기준점이라고 하면 이러한 것들이 기준점이라고 하면 이러한 기준점도 측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점들도 다 표시가 되니까 GPS 측량 다 할 수 있고요. 삼각 측량이라든가 다각 측량들은 이러한 점들은 할 수가 없죠. 건물들에 대해서 여기다가 할 수가 없죠. 삼각 측량이나 다각 기준점들은 이렇게 뻥 뚫려 있는 거죠. 이 점들은 여기서 보이지 않죠. 이 점들은 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기준점에 사용하는 것이 이제 여기 기준점 측량 이런 것들이고요. 세부 측량, 세세하게 모든 점들에 대해서 다 기록을 하는 것, 도면으로 표시를 하는 것, 그것을 이제 세부 측량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진 측량은 세부 측량 이 부분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요즘에 이제 드론 사진 측량도 많이 나오죠. 그것도 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측량의 종류, 이거 말고도 이제 응용 측량 부분은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요. 크게 나눠 보면 이렇게 측량을 나눌 수 있습니다. 기초, 기준점, 세부, 응용. 그래서 이 기준점 측량을 이제 다른 말로 기준점 측량이란 말도 쓰고 뼈대 측량이다라고 해서 골조 측량 이러한 말로도 표현합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기준점 측량 이렇게 말을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부 측량, 그 다음에 응용 측량. 여러분이 배우는 이 사진 측량은 세부 측량에 속한다라는 거죠. 이번에는 사진 측량의 원리를 이용한 3D 입체 영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D 입체 영상 하면 가장 그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영화죠. 제가 2017년도에 미국에 있었는데요. 그때 극장에서 엠마 톰슨 주연 미녀와 야수를 해서 한번 봤어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예매를 해서 봤는데요. 영화 비용은 우리나라하고 비슷했던 것 같아요. 한 $10 정도 했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12,000원 정도 되는 거죠. 이제 영화관 가서 보니까 역시 3D 영화라 그런지 안경을 나눠주더라고요. 입구에서 안경을 나누셨는데 플라스틱 안경이죠. 그래서 그 안경을 끼고 영화를 이제 봤는데 극장에서 봐서 그런가 선명하더라고요. 선명했고 입체감도 이제 화면 전체에 걸쳐서 아주 그 실감나게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전 3D 영화에 비해서 더 입체감이 확실하게 느껴졌던 게 뭐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뒤에 나오는 그 강의는 EBS 동영상 자료를 많이 참고했습니다. 네, 동영상을 이제 부분 재생하면서 이제 설명하는 방식으로 강의 자료를 만들어서 올렸는데 유튜브에서 바로 올리자마자 저작권 침해 신고가 이게 딱 뜨더라고요. 화면에 떠가지고 바로 다 삭제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중요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을 화면 캡처해 가지고 다시 제작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보이는 것이 이제 아바타죠. 아바타는 분신이라는 뜻이죠. 분신. 그래서 이 영화를 통해서 아바타라는 용어가 우리나라에 이제 널리 알려졌고,
우리 SNS에서 보면 보통 이제 자기 본인의 사진을 거기에 이제 올리는데 그 본인 사진 대신에 이제 캐릭터, 만화 같은 캐릭터를 그렇게 이제 사진 대신에 올리죠. 그런 거를 아바타라고 이제 합니다. 분신 또는 뭐 자기 캐릭터. 이 화면은 2010년도에서 그 2010년도에 이제 EBS에서 제작된 영상이에요. 그래서 그 영상에서 이제 캡처한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10년에 만들다 보니까 바로 그 전년도에 2009년에 제작된 대표적인 3D 입체 영화 아바타죠. 아바타를 이 EBS 영상 도입부에 이제 보여준 것 같습니다. 아바타는 이제 스토리도 좋고 영화 규모도 이제 크고 영상미도 이제 굉장히 멋있어요. 그래서 안 본 학생들은 한번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말로는 뭐 뉴질랜드하고 중국의 장가게 거기에 이제서 촬영을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멋있습니다. 물론 이제 TV나 인터넷을 통해서 보면은 2D로 밖에 볼 수 없어요. 2D로 밖에 볼 수 없는데 그것은 이제 당연히 배급사에서 3D 영상을 이제 보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뭐 3D 영상을 보려면 3D 영상이 일단 제공이 돼야 되고, 그거를 이제 볼 수 있는 TV 장치 그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2D로 밖에 볼 수 없겠죠. 3D 영화를 제작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이제 불법 복제를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도 있어요. 2D는 보통 온라인에서 다 제공이 되죠. 그래서 쉽게 이제 복제가 되지만 3D는 영화관에서만 이제 상영이 되죠. 그래서 복제가 어렵고 또 온라인에서 제공된다 하더라도 아까처럼 3D 영상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장비가, 쉽게 얘기해서 이제 TV죠. 그런 3D를 볼 수 있는 3D 영상을 볼 수 있는 TV 이런 것이 있어야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쉽게 대중화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3D 입체 영상의 특징이에요. 3D는 맨눈으로 보면 겹쳐 보여요. 3D 영상은 그냥 아무런 장비 없이 그냥 보면은 이게 겹쳐서 보일 수밖에 없어요. 여기도 이제 여기 글씨가 화면도 겹쳐 보이지만 특별히 이제 글씨까지 겹쳐 보이죠. 글씨도 입체로 보인다는 거죠. 이게 여기도 글씨가 이제 겹쳐 보이고 있습니다. 이 글씨들이 전부 다 입체감을 느끼게 보인다는 거죠. 맨눈으로 보면 입체로 보이는 건 아니고요. 이제 안경을 껴야 이제 입체로 보이겠죠. 입체 영상은 그 하나의 장면을 양쪽에서 2대의 카메라로 이렇게 촬영을 해서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 2장의 이미지, 2장의 영상, 즉 왼쪽 카메라에서 촬영한 영상, 그리고 오른쪽 카메라에서 촬영한 영상, 이거를 동시에 시청자에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영상이 겹친 상태로 밖에 이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보려면 이제 안경을 껴야 돼요. 안경. 입체 안경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입체 안경을 끼고 영상을 이제 보면 그 촬영 당시와 똑같은 상태로 이미지가 눈에 들어오니까 뇌에서는 이 두 눈에 들어온 그 영상을 합성해서 입체로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바로 이제 여기에 입체 안경의 역할이 있는 거죠. 우리 눈은 하나의 사물을 볼 때 왼쪽 눈에 보이는 이미지, 그 다음에 오른쪽 눈에 보이는 이미지, 이게 틀려요. 똑같은 이미지를 보는 것 같지만 사물은 하나죠. 사물은 하나인데 하나의 사물을 바라볼 때 왼쪽 눈으로 보이는 부분과 오른쪽 눈으로 보이는 부분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게 다른데 그게 눈을 통해서, 좌우의 눈을 통해서 들어와서
뇌신경을 거쳐서, 신경을 거쳐서, 이제 시신경을 거쳐서 뇌에서 이제 합성이 되면 비로소 하나의 사물이 이제 입체감 있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예. 그 입체 안경은 이제 그런 거예요. 여기 두 개의 겹쳐진 이미지, 여기 두 개의 겹쳐진 이미지죠. 이거를 분리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입체 안경입니다. 입체 안경. 그래서 입체 안경의 왼쪽 안경에서는 왼쪽 눈의 이미지만, 또는 왼쪽 그 촬영했을 때 두 대의 카메라로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왼쪽 카메라로 촬영한 이미지만 들어오고, 오른쪽 안경은 오른쪽 눈에서 보는 이미지, 또는 오른쪽 카메라에서 촬영한 이미지만 들어오게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 보는 사람이 실제 촬영할 당시의 상태와 똑같이 이미지가 우리가 사물을 보고 그 사물이 들어오는 현상을 똑같이 입체 안경을 통해서 똑같이 재현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 뇌에서는 입체감이 이제 느껴지게 이제 보이는 거죠. 이게 이제 바로 입체시의 원리인데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론이라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안경이 필요한 거는 알죠. 이렇게 해서 안경이 있는데요. 바로 좀 아까 설명한 것 때문에 이제 안경이 이제 필요한 거죠.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자, 어떤 영화를 찍는 영화 촬영 장소에 우리가 있어요. 우리가 있고, 우리가 이제 배우들이 이제 촬영하는 것을 이제 본다고 할 때, 배우들이 이제 촬영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본다고 했을 때, 배우들이 연기하는 모습을 보면 당연히 이제 입체로 보이죠. 두 눈을 다 뜨고 보니까 우리가 보는 것은 다 입체로 보이는 거예요. 거리감이 있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연기 장면을 영화관에서 본다고 하면 이제 조금 상황이 다른 거죠. 우리는 실제 배우들이 연기하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연기하는 것을 두 대의 카메라로 찍은 그 영상을 이제 보는 거죠. 영화관에서는. 이게 좀 틀리죠. 자, 두 대의 카메라가 이제 촬영을 하죠. 두 대의 카메라는 우리 좌우 눈을 이제 의미하는 거예요. 좌우는. 그래서 촬영된 두 대의 카메라 영상이 그 영화관에서 동시에 이제 상영이 되는 거예요. 동시에. 그래서 그거를 그냥 보면은 당연히 두 개의 영상이 보여지는 거예요. 두 개의 영상이 보이니까 겹쳐지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입체로 안 보이고, 실제 촬영할 그런 상태의 입체로 안 보이고, 두 개의 영상이 동시에 보여지니까 겹쳐지게 보이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떻게 하면 입체로 보여지나 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왼쪽 카메라 영상은 겹쳐진 영상, 두 개의 영상이 있다고 그랬죠. 그 두 개의 영상 중에서 왼쪽 카메라에 해당되는 영상은 왼쪽 눈에만 들어오게 하고, 오른쪽 카메라 영상, 겹쳐진 영상 중에서 오른쪽 카메라 영상에 해당되는 그 부분은 오른쪽 눈에만 들어오게 하면 현장에서 보는 상황하고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뇌에서는 좌우 영상을 합성해 가지고 현장과 똑같이 입체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처럼 입체 안경이 필요한 겁니다. 이 안경은 왼쪽 이미지는 왼쪽 안경을 통해서만 보이고, 그러니까 왼쪽 안경에서는 두 개 영상이 겹쳐져 있다고 했는데, 왼쪽 안경은 죽어도 오른쪽 그 영상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두 개의 겹쳐진 것 중에 왼쪽 영상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 이미지는, 오른쪽 영상은 오른쪽 안경을 통해서만 보이도록 제작이 됐기 때문에, 이 안경을 쓰고 보면은 두 개 겹쳐진 영상이 두 개의 영상, 좌우 영상으로 분리돼서 마치 두 눈으로 보는 것처럼, 실제 현장을 두 눈으로 보는 것처럼 분리된 좌우 영상이 눈에 들어와서 뇌에서 합성이 돼서 입체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여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으로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을 이제 번갈아 가려봅시다. 무슨 얘기냐면, 왼쪽 눈을 이렇게, 왼쪽 눈에 이제 올려봅시다. 이렇게 올려보고서 가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을 오른쪽 눈을 이렇게 이동해 보세요. 어떤 사물을 보는데, 이렇게 했다가, 했다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시 왼쪽, 오른쪽.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해보면, 어떤 사물을 볼 때, 그게 서로 똑같은 사물을 보는데, 조금씩 위치가 이렇게 바뀐 것을 볼 수 있어요. 결국 다른 이미지라는 거죠. 예. 여기에, 내가, 이런 A라는 사물을 보는데, 왼쪽으로 볼 때는 이렇게 보였는데, 오른쪽으로 볼 때는 A가, 이렇게 위치가 달라 보이는 거죠. 요게 이제 결국은 다른 이미지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나는 이게 똑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학생들도. 이렇게 해서 어떤 사물을 계산기를 본다고 했을 때, 계산기를 딱 놓고, 자, 왼쪽 눈을 가리고, 오른쪽 눈을 보고, 왼쪽 눈, 오른쪽 눈. 이렇게 하면, 똑같이, 이게 다르게 보여져야 되는데, 똑같이 보인다고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A4용지에 이렇게, 크게, 사진이라고 이렇게 쓰세요. 사진이라고 쓴 것을 책상에 이렇게 딱 놔요. 책상에 놓고 계산기를 딱 올려놓고 이렇게 하면 봅니다. 이렇게. 그러면 저 사진의 글씨가 틀리게 보여요. 틀리게 보입니다. 분명히 틀리게 보여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A4 여기 이제 책상이 이렇게 있어요. 책상이 있고 A4 용지에 여기에 사진 이렇게 글씨 쓴다 이거죠. 글씨 써서 A4 용지를 책상에다 놔요. 그렇게 하고 여기 위에 이제 계산기를 이렇게 놓는 거죠. 이렇게 계산기를 이렇게 세워놓고 왼쪽 눈으로 가렸다가 오른쪽 눈으로 갔다가 이렇게 해보면 이 글씨가 서로 다르게 보이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좌우 이미지예요. 좌우 이미지. 해보세요. 다르게 보이죠? 다르게 보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을 이제 번갈아 이제 감아봐요. 한번. 아까는 이제 손으로 이렇게 했는데, 아까 그거를 그대로, 이거를 볼 때, 손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깜빡깜빡, 왼쪽 눈, 오른쪽 눈, 이렇게 감아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이미지가 보이죠. 그게 바로 이제 좌우 이미지 또는 좌우 영상이에요. 좌우 영상. 이제 서로 다른 시각 정보, 즉 좌우 영상을 우리 뇌에서 합성해서 입체로 이제 느끼도록 하는 겁니다. 정리하면 사물을 바라볼 때, 여기 사물을 바라볼 때 우리 좌우 눈에는 각각 다른 이미지가 들어오고 그것을 뇌에서 합성해서 입체감과 거리감을 느끼게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사물을 바라볼 때 우리의 좌우 눈에는 각각 다른 이미지 또는 영상, 요게 핵심이다. 이거죠, 핵심. 아까 분명히 그 사진하고 계산기를 이렇게 놓고서 여러분들 보면은 왼쪽 눈과 오른쪽 눈으로 보는 이미지가 영상이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실제 볼 때도 그렇게 다른 왼쪽 눈과 오른쪽 눈에 서로 다른 영상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영상이 들어오는데
들어오는데 그것을 뇌에서 합성해서 입체감과 거리감을 느끼게 한다는 거죠. 예. 나도 뭐 이제 그 뭐 생물학자라든가 뭐 그런 건 아니니까 뭐 잘은 모르지만 예. 실제로 이렇게 해보면 다른 이미지가 보이거든요. 왼쪽 눈에 보이는 이미지와 오른쪽 눈에 보이는 이미지는 다르거든요. 근데 그 이미지들이 시신경을 통해서 뇌에 전달이 돼서 뇌에서 입체감 있게 이제 보인다는 거죠. 예. 자, 이제 여기 지금 이제 이러한 사물, 꽃이죠, 꽃. 이런 사물을 볼 때, 오른쪽 눈을 이제 이렇게 가리고, 이렇게 보면, 오른쪽 눈을 가리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왼쪽. 오른쪽 눈 가리면 이제 왼쪽 눈으로 보는 거니까, 즉, 왼쪽 카메라로 촬영하는 거니까, 왼쪽 사진이 되는 거죠, 왼쪽 사진.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렇게, 왼쪽 눈을 가리면은, 오른쪽 눈을 보는 이미지죠. 똑같은 사물을 보는데, 또는 이제 오른쪽에서 사진을 촬영하면 오른쪽 이제 사진이 나오겠죠. 네. 자, 왼쪽, 오른쪽, 왼쪽 사진, 오른쪽 사진.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 또 왼쪽 눈으로 보는 거나 오른쪽 눈으로 보는 거나 똑같은 이미지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이미지가 보인다는 거죠. 서로 다른 이미지. 네. 그게 이제 틀린 겁니다. 자, 두 눈 사이의 거리가 6.5m 정도 떨어져 있어. 여기서 이제 두 눈 사이의 거리, 이 두 눈 사이의 거리, 이걸 뭐라고 하냐면, 안, 기, 선. 기선은 이제 다 알죠. 두 점 사이의 거리, 이거를 기선이라고 그랬죠. 기선. 근데 이제 눈이란 뜻이죠. 눈이 이제 두 개니까 이 두 눈 사이의 거리, 이거를 안기선이라고 합니다. 안기선. 이 안기선이 6.5 정도 이제 떨어져 있어요. 대부분은 6.5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눈의 서로 이제 다른 위치에서 이 떨어져 있어서 사물을 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실제로 사물을 볼 때 항상 두 개의 영상. 자,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는 이런 영상이 보이는 거고,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는 이런 영상이 보이는 거죠. 예, 그래서 왼쪽에서 보이는 이쪽 부분, 왼쪽에서 이쪽 부분은 오른쪽에서는 이만큼이 보이니까 오른쪽 눈에서는 안 보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마찬가지로 오른쪽에서는 이만큼의 부분이 보이는데 이만큼의 이쪽 부분은 왼쪽 눈에서는 이만큼이 보이니까 왼쪽 눈에서 이 부분은 안 보인다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서로 다른 두 개의 영상, 즉 왼쪽 영상과 오른쪽 영상, 이것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해가 되죠? 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보면 이게 이제 오른쪽 사진이죠. 오른쪽 사진. 그리고 이게 왼쪽 사진일 때, 자, 오른쪽 사진, 왼쪽 사진, 이 두 개를 겹쳐보는 거예요. 조금씩 겹쳐보는 거예요. 자, 겹치죠? 그래서 완전히 겹쳤어요. 겹치게 되면 오른쪽 사진과 왼쪽 사진이 이렇게 겹쳐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지금 오른쪽 사진하고 왼쪽 사진이 이제 완전히 겹쳐 있는 거예요. 아까는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거지만, 인위적으로 겹치는 거죠. 겹쳐서 지금은 오른쪽 사진하고 왼쪽 사진이 완전히 겹쳐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의 영상으로 보이나요? 입체로 막 이렇게 보여져요? 꽃이 막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이나요? 네. 이게 하나 입체 영상으로 보이는 사람은 특별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이에요. 네. 대부분은 이제 겹쳐진 영상으로밖에 이제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네, 지금 이 영상을 우리 눈으로 볼 때의 상황을 한번 설명하면, 왼쪽 눈에는 이제 겹쳐진 영상이 들어오는 거죠. 겹쳐진 영상이 들어오죠? 네. 이 영상이 들어오지 않잖아요. 왼쪽 눈에 뭐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겹쳐진 영상이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 눈에서도 겹쳐진 영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왼쪽 눈에서도 겹쳐진 영상, 오른쪽 눈에서도 겹쳐진 영상. 그래서 우리 뇌에서는 그냥 이거는 겹쳐진
그런 사진이구나.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입체 사진의 목적은 이제 이렇게 인위적으로 겹쳐놓은 사진을 이거 겹쳐진 사진이구나,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사진을 보고 하나의 입체감을 느끼도록, 즉 실제 이 영상을 찍을 당시에 현장에서 이 사물을 보는 듯한 느낌을 얻도록 그렇게 재현을 하는 것이, 사물에 재현을 하는 것이 입체 사진의 이제 목적이 되겠죠. 자, 여기도 보면 이제 왼쪽 사진의 경우, 왼쪽 사진이 더 이쪽이 이제 더 많고, 오른쪽 사진도 이 부분이 더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영상이기 때문에 캡처하기 때문에 이제 이게 쭉 오는 거죠. 이렇게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왼쪽에서 찍은 사진과 오른쪽에서 찍은 사진, 이 두 개 사진을 지금 겹치는 이 화면에 겹치는 화면.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여기 지금 보면 초록색으로 할까요? 여기 지금 보면 여기 이 부분 보면 위하고 아래하고 이렇게 두 개로 겹쳐져 있는 거 볼 수 있죠? 이 부분도 지금 보면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이 서로 두 개가 겹쳐져 있는, 여기도 마찬가지고, 뭐 이렇게 지금 뭐 이런 부분 다 이렇게 겹쳐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겹쳐져 있지만 이것을 실제 현장에서 보는 것까지 똑같이 하는 것이 입체 사진의 목적이다라는 거죠.